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어 혼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익숙한 아가서의 말씀 이번 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친구랑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보고, 자, 오늘 좀 어려운 주제를 드립니다. 친구를 보며,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자, 사랑이 힘들면, 친구야, 좋아해. 좋아해도 힘들면, 친구야, 반가워. 자, 사랑이 힘들면 좋아해. 좋아해도 힘들면 반가워. 반가워도 힘들면 안 돼. 반가워는 힘들면 안 돼. 아니에요. 반가워는 힘들면 안 돼. 자,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정해온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제목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찾아온 보호는 좀 다른 보호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가 무슨 뜻이죠? 맞아요. 오늘 전사님이 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나라의 이 보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에 대해서 양궁 강국인 건 아시나요? 진짜 양궁 잘하는 거 아시죠?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이때까지 올림픽에 출전해서 딴 금메달 개수의 33%가 다 양궁에서 나왔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금메달이 이때까지 작년 파리올림픽까지 해서 101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2개가 이제 양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거 그리고 역대 엄청난 기록들이죠. 여러분, 양궁이 5종목밖에 없대요. 여자 개인, 여자 단체, 남자 개인, 남자 단체, 혼성 단체 5개 종목밖에 없는데 24년도에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5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종목을 다 우리나라가 독식해버린 거죠. 그리고 지난해까지 해서 남자는 10연패를 했고 남자애들은 10연패까지 했고 여자 단체는 10연패를 하고 이제 11연패까지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이 이때 한참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작년에 이 성적들을 보고 우리 애국가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셨구나 라는 이런 밈이 돌 정도로 우리나라 양궁은 참 유명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말의 보호가 마치 활이 쓰인 것처럼 혼자서 금메달을 3개나 독식하신 우리 선수님처럼 우리나라는 양궁에 참 강점이 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금메달을 이렇게 휩쓸기까지 양궁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낼 때까지 이 개인의 노력과 열심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양궁 선수들을 돕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이 파리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냥 금메달을 딴 선수들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길래 이 긴 시간 동안 양궁이라는 종목에서 강세를 보일까? 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외신들이 우리나라 양궁팀의 훈련법에 집중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팀의 훈련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적혀있죠? 소음 적응 특별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어떤 소리를 내도 어떻게 장난을 치고 어떻게 괴롭혀도 이 10점을 쏘기 위해서 집중해서 화를 놓는 연습들을 한대요. 어느 정도 연습을 하냐면 이 야구장에서 마운드에 관여를 만들어 놓고 얘 이름 뭐죠? 포도리? 철웅이가 북을 치고 앞에서 춤을 춰도 이 양궁 선수가 활 시위를 가립니다.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면, 자, 조준합니다. 앞에서 북을 치고 옆에서 저렇게 해도 화살을 놓아서 몇 점을 맞추냐면 10점을 맞추는 집중력을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냥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장난을 쳐도, 심지어 옛날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했냐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불러가지고
전사님이 봤던 영상이 여기다 실지는 못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옆에서 딱 가만히 계시다가 쏘려고 하면은 에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9점을 쏘면은 다 들리게 막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래갖고 국가대표 하겠어 막 이러면서 내 세금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옆에서 엄청 비아냥을 해도 꿋꿋이 던지는 그런 훈련도 있었고, 또 어떤 화면에 어떤 이미지는 뭐가 있었냐면 담력을 키운다고 한강에 있는 다리 있죠 여러분. 다리에서 프리다이빙 하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군대에 가가지고 전차를 몰고 전차를 쏠 때 옆에서 그 어떤 훈련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차가 포를 쏘는 것도 보게 하고 포를 누르게 하는 훈련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는 굉장히 이 양궁팀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여러분 첨단화가 됐습니다. 이제 양궁 선수들은 내 동료와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조준된 개인용 훈련 슈팅 로봇과 훈련을 해서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 로봇이 활시위를 당겨서 여러분 바람도 계산하고 습도도 계산해서 최적의 루트로 날려서 화살을 쏘는데 이걸 이겨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국가대표가 되면 이제 로봇과 싸워서도 이겨야 하는 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실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양궁을 쏠 때 옆에서 7, 8대의 카메라가 이 선수의 호흡, 팔 위치, 손가락 놓는 타이밍까지 계산해가지고 조절해주고, 그리고 입는 옷들도 우리 양궁 선수들 보면 항상 벙거지 모자 같은 거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정상인은 그냥 이거 패션 아이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최첨단 과학이 들어가 있대요. 복사열을 밖으로 태양열을 밖으로 분산시키고 이 머리 안을 냉기를 남게 해주는 그래 나름의 굉장히 최첨단의 기술이 담겨 있는 모자 하나가 여러분 60, 70만 원 기본하는 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건 400, 500까지 한대요. 이 모자 하나가 양궁할 때 쓰는 모자 하나가 개인 그립에 맞는 화살들, 개인이 잡기 워낙 편한 화살의 줄들, 탄력들 다 계산을 해서 그냥 혼자 열심히 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잠재 능력,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표현하지 못했던 이 숨겨진 능력을 발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선수를 돕는 수많은 노력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선수들의 금메달이 개인이 우연히 10년 동안 40년 동안 잘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이 선수 한 명을 위해서 수많은 도움들이, 수많은 지원들이, 관리들이 그 선수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양궁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선수들을 인터뷰하면 그런 인터뷰들이 공통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이 금메달을 따셨나요? 금메달에 딸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개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런 응원과 격려, 끝없는 지원과 관리가 내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10점을 맞출 수 있는 자신감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는 자존감 높은 자신을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님이 오늘 아가서를 앞두고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이 쉽게 정리하면 바로 이 양궁 선수와 양궁 선수를 지원하는 여러 도움들의 모습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자기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이 여자 주인공을 너무 잘 알아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응원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1, 2절은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은 오늘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여자 주인공이 자기를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 여자를 사랑하는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좀 이렇게만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가 나는 백합화야 수선하여 라고 했는데 아니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사랑의 모습일까요? 사실은 이 내용 안에는 이
이스라엘의 배경과 문화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꽃이 피는지를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요. 나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 비가 좀 많이 오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우기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 골짜기의 모습이래요. 굉장히 푸르르잖아요. 물도 흐르는 것 같고 여기 막 암석지대에 풀들도 많이 껴있고 이 풀들 안에 골짜기 안에 이렇게 이쁜 꽃들도 펴있는 게 이스라엘의 우기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이 언덕만 넘어가면 물이 있지 않고 화산 지역이어가지고 여러분 제주도처럼 해안가는 물이 풍성하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없어서 꽃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스라엘의 배경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여자 주인공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나는 여러분 이 꽃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빨간 꽃 중에 어떤 게 제일 눈에 확 들어오세요? 이게 들어오시나요? 이게 들어오신가요? 아니면 요건가요? 이 여자는 자기를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 나는 누가 봐도 똑같은 흔한 사람이고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본인을 낮춰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는 예쁘고 값지고 정말 화려한 그런 꽃이 아니라 다 피는 곳에 모두가 피는 곳에 피는 똑같은 꽃 한 송이일 뿐이에요. 그저 그런 꽃 한 송이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요? 아니야 너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니라 어디의 백합화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래요.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넘어가라 너무 많이 넘어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여러분 이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나무 아니잖아 꽃이잖아. 왜 나무라는데 이 가시나무 속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뭔가요? 맞아요. 이렇게 하얀 꽃이에요. 맞아요. 이 남자 주인공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흔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실을 맺어나는 이 눈에 보이는 특별한 선택받은 아주 능력이 많은 이런 백합화야. 그냥 흔한 곳에 있는 그저 똑같은 그런 꽃이 아니라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를 보면서 너는 정말 어려운 곳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결실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여자야. 특별한 사람이야. 잠재력을 풍성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이 대화의 모습이 이제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아마 이 여자는 아가서의 이 주인공인 여자 주인공은 조금 낙담한 상태였어요. 조금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본인을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여자야 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남자 주인공은 그런 작아진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값진 사람이야 라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아가서 1장과 1절과 2절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다시 이 여자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격려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던 3절과 9절까지 이야기예요. 이 남자가 계속해서 2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모습이 있어, 너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응원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0절의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소개를 합니다. 남자가 2절처럼 얘기한 이후에 맞아, 너는 항상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3절부터 9절까지 너는 값진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자는 마지막에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소개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저 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좋은 말만 하고 그냥 듣기 좋은 표현만 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역할까지 해주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오늘 아가서의 모습을 통해 남녀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어느 정도 딱 감이 오지 않으신가요? 여기에서 이 여자 주인공은 누굴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여자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 주인공은 누굴까요? 맞아요. 이 여자 주인공을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가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응원하시는 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내 편이 돼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한 것 동시에 그 길 끝에도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물론 뭐 특별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보다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힘들고 지치고 홀로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든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라는 나의 한번 기도의 제목과 나의 고백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시는 또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순간에서든 담대하고 당당하며 멋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